한규수의 한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뱅고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 볼 테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샵 2034로 한규수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세요. 요즘 많은 정보도 올려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친구 맺기 하셔서 정보 받아가시고요. 실제로 얼굴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지금도 무방도 진행하고 있고요. 방송을 통해서 많이 뵙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도 무방에서도 또 시장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해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은 제가 이제 장중에도 무방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많이 들어오시면 장 마감경에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들 많이 세워드릴 겁니다.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도 무료 방송은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한규수 매니저 꼭 찾아주세요. 그럼 시장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저희가 이전에 샀던 종목들 리뷰를 해볼게요. 오늘 장에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과열되면은 당연히 그 부분에서는 차익하려는 욕구가 강해지고 그렇죠. 반대급부로 업종별 순환매가 이뤄진다. 그게 IT나 5G가 될 수 있고. 그렇죠. 네. 일단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에 틀립니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느냐, 옆으로 기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들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네. 지수의 흐름들을 우리가 보고 시장을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제 제가 얘기했던 종목 중에서 서진 시스템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5G 관련주들은 지금 이제 한규수의 한큐에서 포트에 벌써 6종목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5G 쪽에 대해서는 성장성이라든가 긍정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자라는 점을 말씀드렸으니까 계속 좀 보시기 바라고요. 자, 주가는 일단 바닥을 찍고서 은근하게 반등이 좀 시도가 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일단 음봉이 나오고 매물들을 많이 받아내고 있습니다만 일단 어제 종가 수준에서 일단 잘 들어갔죠. 흐름 자체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측면과 성장 가치가 크다라는 부분들 앞서 말했듯이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조금씩 안정되고 개선될 수 있을 때 이러한 성장주들의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지속적인 홀딩 전략과 함께 이 종목뿐만 아니라 RFH라든가 KM2 같은 여러 5G 관련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이어져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강스템 바이오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들 중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못 올랐던 종목들 중에서 새로운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갖자는 측면에서 이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단기적으로 좀 올라서 오른 상태에서 약간 여탄 이제 코로나19 관련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가치 전역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등폭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일대 바닥에서 약간 정도 올라와 있는 이런 상태니까 부담은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은 줄기세포를 이용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세가 워낙에 가파르기 때문에 지금은 제약에 대한, 신약에 대한 내용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약 개발 가능성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아직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직은 긍정적인 시각 이것이 유지하셔도 되고 있고요.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남아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약간의 소강 상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시장과 무관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제 이낙연 대선 테마주다라는 측면인데요. 대선 테마주 중에서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확률, 지지율이 제일 높은 사람이 바로 이낙연 씨죠. 이낙연과 관련된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인데 역시 많이 올랐다가 지금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상승폭에 비해서는 조정 자체가 상당히 견조하기 때문에 무살 단계는 아니고요. 이렇게 살짝 눌렸을 때가 오히려 또 물량을 매집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위치가 아닌가라는 판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아산업까지 저희가 다양한 종목군들 소개해드렸고요. 리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을 어떻게 정리해봐야 될지 사실 어제 한 이 시간쯤에 시장이 무너지고 네. 뉴욕 증시 하락하고 오늘 우리 증시 초반에 약세 보여지면서 좀 불안했거든요. 그렇죠. 많이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희망을 드리는 의미에서 하방경직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방경제. 확실히 이전에 우리가 최악의 경험을 했던 그 그쵸. 전저점 부근까지는 아예 가지도 않았어요, 오늘. 그러니까 지난번에 계속 그때 떨어질 때는 하락세가 멈추는가 싶고 또 무너지고 계속 했었죠. 네. 그리고 한 번 올라가면 그다음에 또 무너지는 그런 형태가 됐었고 아마도 오늘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셨던 분이 많을 것일 겁니다. 어제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도 쭉 무너지지 않을까 공포를 많이 하셨을 텐데 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았죠. 장중에 일단 강보합 정도가 있다가 밀렸다가 다시 플러스까지 올라올 정도로 시장이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1봉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폭락 장세가 나오는 와중에 반등만 나오면 그 다음날 폭락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됐었죠. 지금은 시장의 추세가 반전이 된 겁니다. 상승세로 반전이 된 상태고요. 시장이 만약에 안 좋으면 어제 음봉 후에 주가가 오늘도 쭉 밀리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시장의 상황 자체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오늘 바로 주가가 양봉이 나면서 하방 경직이 일단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그동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당장 치고 갈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방 경직이 나오고 양봉이 나왔다는 얘기는 최소한 폭락에 대한 우려감이 높지 않다는 얘기고 결국은 약간의 기간 조정은 좀 더 진행이 될 겁니다. 이런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나서 반등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월봉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월봉 차트는 제가 이제 그동안 많이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지난달에 커다랗게 아래꼬리 달린 음봉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이번 달에 조그만 음봉이 나왔습니다. 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프란스 사태가 진행돼서 엄청난 폭락세가 나타났고 그리고 아래꼬리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똑같이 십자 양봉이 나왔었죠. 하락세가 멈춘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바닥을 찍고 올라갔죠. 그런데 저기는 무려 1년 반 동안 떨어졌던 장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3개월 떨어졌었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마 4월 중순, 이달 중순 정도가 되게 되면 아마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그 증가세가 정점을 찍을 겁니다. 그 정도 선부터 시장이 바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 달 4월 달에 월봉 차트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저 때와 지금의 흐름을 봤을 때는 주가 바닥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하방 경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결국에 지수 바닥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는 앞으로 1, 2주 정도가 정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는 정점이 왔다라는 그런 시각이 현지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나서는 약 3주에서 4주 정도가 정점했다는 측면을 감안하게 되면 미국도 바로 이번 주 1, 2주 이후에 정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에 증시는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기간 조정에 재상승 가능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또 저희가 차트를 보니까 저 1500선이 붕괴졌을 때 그때 그 심정이 떠오르는데요. 그렇죠. 다시는 좀 안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안 나와야죠.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럼 내일은 조금 더 희망차게 봐도 좋을지 내일의 한 수까지 열어볼게요. 자, 내일의 한 수는 외국인 하겠습니다. 외국인이요. 외국인이라고만 해주시니까 제가 좀 짐작하기가 그렇죠. 어려운데 도대체 이들이 언제 온다는 겁니까? 변수죠, 변수. 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짐작하기 어려운 거고요. 결국에 이제 마지막 히든 카드, 마지막 변수가 남은 것이 바로 이제 외국인이에요. 증시도 좀 안정이 됐고 우리 시장도 조금 투자 심리가 좀 진정이 됐는데 네. 아직도 외국인들이 현물들을 많이 팔고 있다 보니까 약 부담이 되고 있는 이런 형태인데요. 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그림은요, 최근 2개월 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의 선물과 현물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을 보고 계십니다. 자, 현재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최근에 가파르게 선물 매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거래소 시장이죠. 코스피를 시작으로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가파르게 매도를 하다가 지금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 좀 부담입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 여기서 더 매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은 패턴과 추세라는 게 있는 겁니다. 결국에 수급적으로 매도세가 어느 정도 완만해지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시장에 대한 추가 급락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이고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매수가 이미 강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외국인들은 먼저 역시 시장의 상승 반전을 어느 정도 예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결국에 조만간에 현물 쪽도 매도가 진정되고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강하게 들어왔다가 단기적으로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미 바닥을 찍었던 만큼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수급적인 흐름은 분명히 완만해지고 안정되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 바라고요. 자, 그림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뭐 그래프만 보고 시장을 보시면 안 되고요. 펀더멘탈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의 경기 부양 대책 내용입니다.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지금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았던 경기 부양 대책은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있다 나왔습니다. 3단계는 무려 2조 2천억 달러의 대규모 유동성을 지급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는 코로나19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내놓은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 2조 달러죠. 무려 2천조 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4단계 대책의 준비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미국의 경기를 살리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악재는 이 3단계 재료로 어느 정도 하방 경제 만들었고 이 재료를 바탕으로 미국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그런 의지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과 이러한 내용들을 감안하게 되면 외국인들은 조만간에 한국 증시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자, 외국인들의 수급들은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꼭 보시 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경기 부양 대책은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시장은 약간의 혼조 장세가 좀 더 진행되겠습니다만 혼조 후에 1, 2주 후에 반등 가능성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시장의 중심은 여전히 반도체와 5G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일부 모멘텀 있는 종목 중심의 반등장이 진행될 것이니까 그런 포인트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희망찬 기대가 조금 더 큰 내일의 한 수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한 큐 종목을 열어봐야 될 텐데 제가 앞서 먼저 봤거든요. 5G였다가 아니었다가 5G였다가 아니었다가 핑퐁핑퐁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죠? 그만큼 이제 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코스피 일봉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U자형 반등 가능성이 높고요. 뭐 주봉이나 월봉 보게 되면 V자 반등 가능성이 높은데 하루하루 시장의 흐름 보다 보면 아직까지는 기간 조정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수하고 약간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오늘 한 큐 종목으로 가져왔는데요. 자, 종목은 이제 국영-GNM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영-GNM이 사실 여러 가지 테마에 묶여있는 종목인데 네. 최근에 뭐 시세가 나왔거든요. 나왔죠. 네. 일단 제일 핵심적인 포인트는 역시 이제 대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보통 지금도 제가 이제 함께해서 여러분께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린 거 보시면 맞아요. 단순하게 뭐 기술적 분석으로 종목들을 소개해드린 게 아니고 시장의 흐름을 보고 시장의 흐름에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섹터를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들 종목들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주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것은 그만큼 이번 달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총선이 시작이 되고요. 총선이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인 대선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인데요. 결국에 그것은 지지율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지지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역시 이낙연 총리가 바로 이제 대선에서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시고요. 일단 현재 눌림목 조정을 주고 있는데 국영-GNM은 이제 그 판율이 가공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기업 내용은 뭐 그렇게 뭐 썩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역시 이낙연 전 총리와 함께 서울대 동문이었고 기자생활을 같이 했다라는 건 신분이겠죠.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장대 양봉 후에 직전 고점에서 물량을 봤는데 전형적인 흐름이죠. 강세장이 나타난 후에 살짝 눌림이 나오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눌림목이 오히려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의 시각을 조금 멀리 잡고 현재 눌림목을 이용한 분할 매수 관점의 대응력을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수가는 오늘 종가 분에서 역시 매수 전략을 단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일도 소폭에 밀릴 때는 저가 분할 매수 한번 하시기 바라고요. 현재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때는 반등의 폭이 좀 강할 겁니다. 일단 목표가는 제가 4,200원 선까지 약간 좀 높게 잡아드릴 테니까 그거 체크하시 바라고 자, 손절가는 2,300원까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영-GNM 이번에도 또 한번 정치적으로 정치 테마주 접근해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4,200원, 손절가는 2,300원 제시했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